아랫사람이 성과를 올리기를 바란다면 리더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 그 일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량은 그의 부하 직원을 봤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후지제록스의 사장인 고바야시 요타로는 이에 대해 조직의 상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재건을 이룩한 사람들은 고용관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개개인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솔선수범해 개혁에 돌입하려는 의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리더가 이렇게 해야만 멤버들의 의욕을 끌어내 전원이 하나로 굴러가는 조직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재를 선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건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허물 수 없는 벽으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단시간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한다의 의미는 리더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말에 항상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리더의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신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해야 하며 절대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 없는 산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면 그것은 나무가 쓰러진 소리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나지 않았다 입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 음파는 확실히 발생했지만 소리를 감지한 사람이 없다면 소리가 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소리는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도 얻지 못하고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화를 듣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사실상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 말을 쓰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해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전달하려는 끈기와 궁리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는 자신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핵심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과 버릇 나쁜 학생이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학교의 책임입니다.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 책임을 무능력한 부하 직원으로 돌리는 상사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은 부하 직원이 아닌 상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선 그 사람들 모두가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인재 육성에 시간과 돈을 쏟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사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져서 교육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조직의 리더는 장래성 있는 지식노동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드러커는 말합니다. 결국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도전욕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제1차 남극 월동대의 대장인 니시보리 에이자부로는 부대원의 결점도 개성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다짐한 후 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결점에 신경 쓰게 되면 극한 상황에서 팀을 꾸려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점을 장점이 될 수 있는 개성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결점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타인의 강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게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약점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팀워크와 친밀도가 동의어라면, 팀은 친한 사람들의 동아리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팀은 사실상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익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인간관계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과와 공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따뜻한 인간관계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